여러분 요즘 노인 건강 영상을 보시면 무슨 음식에 이것 넣으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냐며 푸념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날은 이걸 먹으라 하고 또 다른 날은 저걸 피하라 하니 헷갈리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유행성 건강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똑똑히 본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약을 챙겨 먹는 것. 물론 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건 더 단순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35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90세가 넘도록 거뜬히 혼자 생활하시는 분도 있었고 70세도 채 안 돼서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쓰러진 분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유전보다도 식습관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여러분이 나이를 더 먹었을 때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첫 번째 적은 건강음료 속에 숨어있는 액상과당입니다. 달콤하고 상쾌한 맛 덕분에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도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속임수입니다. 액상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빠르게 간에서 지방으로 변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나이 든 몸은 당 대사 속도가 떨어져서 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그대로 혈관 벽에 붙여 놓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마치 녹슨 수도관에 이물질이 들러붙듯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지며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이 들어있다는 문구나 100% 과즙이라는 광고에 속아 매일 한두 병씩 마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도 그렇습니다. 술, 담배를 전혀 안 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했는데도 심장 혈관이 80%나 막혀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아침 공복에 과일 맛 건강음료를 한 병씩 마셨습니다. 당분 함량을 확인해 보니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면 단맛 뒤에 숨은 함정을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해도 액상과당이 첨가됐다면 그건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시간 폭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머지 4가지 음식까지 모두 들으신다면 아마 냉장고 속 절반은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분명히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장에 가면 꼭 사 먹게 되는 간식이 있지 않습니까? 약과 찹쌀 도넛, 꽈배기 이런 음식들은 추억이 담겨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옛날 장날의 정겨움을 떠올리며 하나씩 집어 드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달콤하고 고소한 간식들이 사실은 혈관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먼저 약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꿀과 기름이 듬뿍 들어가고 반죽은 부드럽지만 기름에 튀겨내기 때문에 그 속엔 산화된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름이 산화되면 혈관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실제로 약과 한 개만 먹어도 숟가락으로 기름을 2~3 숟가락 마신 것과 같은 효과가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찹쌀 도넛은 어떨까요? 속이 텅 빈 듯 하지만 사실은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빈 공간에 흡수돼 버립니다. 찹쌀가루는 소화가 느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름과 설탕이 함께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당뇨병과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꽈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꼬아 튀긴 후 설탕을 듬뿍 묻혀 먹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씹을 때 느껴지는 쫄깃한 식감인데 사실 그 식감 뒤에는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 결합한 위험한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포화지방은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2가지가 합쳐지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피는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채소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이유를 찾던 중 환자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꼭 꽈배기를 사 드신다고요. 집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 시장에 가면 이상하게 손이 가서 매번 사 먹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소소한 습관이 혈관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면 이 추억의 간식들과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단 한 번 드시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주 먹을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한두 개씩 먹다 보면 어느새 혈관 안은 기름과 설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결국 피는 흐르지 못하고 심장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시장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에 기름때를 바르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단 몇 분의 달콤한 즐거움을 위해 앞으로의 건강과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밥맛이 달라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침 분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적시는 물이 아닙니다. 소화의 시작이자 우리 몸이 음식 속 독소와 세균을 막아내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이 침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정제 탄수화물이 훨씬 더 위험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 하면 흰쌀, 흰빵, 국수, 과자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가 전분을 분해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침 분비가 줄어들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그대로 혈당을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나오면 세포는 점점 둔감해지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암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작은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늘 소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흰쌀밥에 국 한 그릇, 저녁에는 국수 한 그릇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환자분은 과자나 기름진 음식은 거의 안 먹으니 건강하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식사 후마다 200을 훌쩍 넘었고 혈관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깨달으신 건 침 분비가 줄어든 노인에게 정제 탄수화물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침이 세균 억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 세균이 번식해 잇몸 질환이 늘어나고 이것이 혈관으로 퍼져 또 다른 염증을 만듭니다. 결국 정제 탄수화물은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침 분비 감소와 맞물려 전신 염증을 키우는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제 탄수화물은 단순히 살찌는 음식이 아닙니다. 노인이 되면 침이 줄어들어 그 피해가 몇 배로 커집니다. 여러분이 밥 한 공기 국수 한 그릇을 무심코 먹는 순간 그 안에서 혈당이 폭발하듯 치솟고 혈관은 상처를 입습니다. 나이 들어 치아가 약해지고 입이 자꾸 마른다고 느낀다면 정제 탄수화물을 지금부터라도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뇌졸중, 치매, 심장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침은 줄어듭니다. 침이 줄어든다는 건 곧 정제 탄수화물이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드실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블링입니다. 하얀 지방이 촘촘히 박혀있는 고기를 최고급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마블링이 많으면 부드럽고 고소하니 맛은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 맛 뒤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일수록 전신에 염증이 퍼질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블링의 정체는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혈중 지질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염증성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우리 몸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걸 공격 대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백혈구와 염증 물질이 대거 동원됩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단순히 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몸을 타고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은 날은 몸이 무겁고 관절이 쑤시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3세 남성 환자분도 그렇습니다. 평생 고기를 즐겨 드셨는데 특히 마블링이 많은 갈비살과 등심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무릎이 붓고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단순 관절염이 아니라 전신에 염증 반응이 퍼져 있었고 혈관 염증 수치도 정상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잦은 고기 섭취였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포화지방이 간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포화지방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축적되고 지방간을 만듭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이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이 독소가 다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때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하며 염증을 일으키죠. 결국 마블링 많은 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은 혈관을 막을 뿐 아니라 간과 관절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블링은 눈으로 볼 때는 예쁘고 입으로 먹을 때는 고소하지만 몸속에서는 화약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 두 번 먹는 것은 괜찮지만 꾸준히 습관적으로 먹으면 몸 전체가 불타는 듯한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게 혈관과 장기를 서서히 갉아먹고 결국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블링을 많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를 선택하고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혀끝의 즐거움이 몸 전체의 고통으로 바뀌지 않도록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냉동 가공식품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손쉽게 조리할 수 있고 맛도 자극적이라 한번 손이 가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두, 피자, 냉동, 돈가스, 햄과 소시지까지 바쁘거나 피곤한 날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 속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폭탄입니다. 가공식품은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방부 처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소금을 대량으로 넣는 것입니다. 소금은 세균을 억제해 부패를 막아주지만 동시에 우리 몸속 혈관을 압박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먹었던 양도 나이 들어서는 고혈압과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77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평소 짜게 먹지 않는다고 자신하셨습니다. 국의 간도 약하게 하고 밥상에 젓갈도 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180을 넘어 있었고 혈관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환자분의 냉장고에서 냉동 만두와 소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인은 간단하게 끓여 먹고 굽는 정도라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나트륨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트륨은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안벽을 뻣뻣하게 만들고 혈액 흐름을 방해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 속 수분이 늘어나 피가 탁해지고 결국 심장은 2배, 3배 힘을 써야 합니다. 그 결과 심장비대, 심부전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냉동식품은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시한폭탄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나트륨과 함께 들어가는 인공 첨가물입니다. 햄과 소시지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성분은 발색제로 쓰여 고기를 선홍빛으로 예쁘게 보이게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맛과 모양을 지키기 위해 넣은 성분이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셈입니다. 여러분, 냉동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반드시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예 냉장고에서 치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눈앞에 있으면 누구나 손이 갑니다. 하지만 그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혈압을 끌어올리고 뇌혈관을 터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냉동 만두와 피자 대신 직접 재료를 사서 만들어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나트륨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첨가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건강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액상과당이 들어간 건강음료, 시장 간식, 정제 탄수화물, 마블링 많은 고기, 냉동 가공식품까지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위험한 음식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 같은 노인들은 입에 넣을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77세 이정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병원에 오실 때 얼굴빛이 늘 누렇게 떠 있었고 말소리마저 기운이 없었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서 반드시 벽에 기대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혈압은 180이 넘었고 혈당도 불안정했으며 간 수치까지 높았습니다. 혈관 사진을 찍어보니 주요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본인도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이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약을 더 드리기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음식을 완전히 끊고 그 자리를 안전한 음식으로 채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달콤한 음료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과일향, 건강 음료를 한 병씩 마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액상과당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부터 끊으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맹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고 당이 필요할 때는 제철 과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반쪽이나 귤 1개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약과와 꽈배기를 즐겨 드셨는데 그것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칠다고 싫어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국수와 흰밀빵 대신 통밀빵과 메밀국수를 선택하셨고 식사 후에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마블링이 많은 갈비와 등심을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기름기 적은 안심과 닭가슴살, 생선을 주로 드셨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굽거나 튀기지 않고 찌거나 삶아 드셨습니다. 덕분에 포화지방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동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냉동 만두와 소시지, 햄을 치우고 대신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셨습니다. 손이 좀 더 가지만 그 과정에서 신선한 채소와 두부, 버섯 같은 식재료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고 오히려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의 활력이 돌아와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얼굴빛도 환해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족들마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본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야 진짜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배만 채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몸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 최고의 치료이자 최고의 예방입니다. 지금 이 순간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곧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냉장고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음료라고 쓰여 있는 단맛 나는 병과 캔은 모두 치워 버리십시오. 둘째, 시장에서 사온 기름진 튀김 간식은 절대 냉장고에 두지 마십시오. 셋째, 흰쌀과 흰밀가루 음식은 줄이고 잡곡과 통밀로 채우십시오. 넷째, 마블링 많은 고기는 줄이고 살코기와 생선을 넣으십시오. 다섯째, 냉동 만두, 햄, 소시지는 치우고 직접 만든 밑반찬을 준비하십시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은: 첫째, 액상과당이 들어간 건강음료. 둘째, 시장 간식인 약과 찹쌀, 도넛, 꽈배기. 셋째, 침 분비가 줄어들수록 더 위험해지는 정제 탄수화물. 넷째, 마블링 많은 고기. 다섯째,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생명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대체할 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과 보리차, 제철 과일, 잡곡밥과 통밀, 고구마와 단호박, 기름기 적은 살코기와 생선. 직접 만든 반찬으로 충분히 풍성한 식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몸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과 냉장고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확실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